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그래요. 원래 그런 거야. 피교육생들은. 네. 강사는 막 신나가는데도 피교육생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늘 그래. 혹시 저는 숲 해설가를 언제 했냐면 2016년도 했어요. 2016년 늦게 했는데 제가 왜 숲 해설가를 했냐면 숲이 왜 됐냐면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대장암 사기, 속된 말로 말기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가 계속 받았는데 서울병원에서 1년에 100몇십만 원씩 주고 몇 년 동안 계속 발견을 못하고 2012년 12월 달에 검사할 때 그때 갑자기 검사하고 나서 이제 연락 오잖아요. 결과 보러 오라고 아니면 보내주고 하는데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앉아있는데 사장님 좀 오시죠. 왜요? 했지만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 딱 갔더니만 대장암 사기래요.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대장도 잘라내고 간도 좀 잘라내고 또 한 1년이 좀 지나자 췌장으로 또 전이가 됐대요. 그 췌장을 또 절반 잘라냈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회사에 이제 그때는 대표회사를 맡고 있어가지고 늘 출근하면 그래도 출근하고 막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꽃들 뭐 이런 꽃들을 관심을 갖고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진 전문가 작가님 계시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씩 몸의 상태가 좀 좋아지고 상함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도에 숲 해설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숲 해설가 공부하면서 제가 5년 동안 배운 것보다 숲 해설가에서 지금까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2016년 한 5년 동안. 그게 관심 있으니까 자꾸 궁금해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자연 생태 해설사 여기서 하면 꼭 하세요. 이거 뭐 어디 가서 활동 안 해도 괜찮아. 인생이 달라요. 인생이. 여러분 풀꽃시 나태주 시인 아세요? 네. 혹시 풀꽃시 아시는 분? 외울 수 있는 분? 어디요?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가? 풀꽃이. 근데 풀꽃이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주름이 많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징그러워. 네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풀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풀꽃이 2가 있어. 풀꽃 3까지 있는데 시가 풀꽃 1, 2, 3가 있어.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비밀이에요. 네. 그다음 풀꽃 3. 풀꽃 3가 있는데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게 풀꽃 C3입니다. 그 누구시라고? 나태주 씨라고? 네, 나태주, 풀꽃인 나태주.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건 하나 해봅시다. 자,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 해설사라든지 자연환경 해설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숲 해설가라든지 이런 거 숲 해설가 지금 남양주에도 생명의 숲도 있고 많이 있어요. 가서 배울 수 있으면은 배우세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가시면은 요즘에 해설사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달에 실수령액이 한 170만 원 정도, 178만 원 정도 받아요. 최저임금에서. 그래서 하루에 뭐 한 6시간, 7시간 일하고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협회는 제가 우리 협회에 아까 저 상임이사인데 거기에 오려면 멀어. 양재동에 있어가지고 그건 어렵고 가까운 데 있으면 꼭 해보세요. 비용이 한 190만 원 드는데 그런 거는 아마 배우고 나면은 그건 얼마든지 회수 가능해요. 네. 자, 그럼 다음 계속할까요? 네. 난 왜 이렇게 자꾸 기생 얘기만 나오는지 몰라. 태계 이황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 매화꽃입니다. 자, 매화꽃하고 비슷한 꽃이 많아요, 그죠? 매화꽃, 그다음 또 무슨 꽃? 살구꽃, 자두꽃, 그죠? 그다음에 앵두꽃, 그죠? 자, 그럼 오늘 매화꽃에 대해서는 앵두 얘기도 하면 한참인데 매화도 한참인데. 황곤중간 대성현, 허명일실 좌초현, 매창우견 춘소식, 막향요금 탄절등이라. 이거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서해대전, 부산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서해대전의 특선 다른 건데요. 내가 왜 이걸 썼냐면 글씨 자랑하는 거 매화를 얘기한 겁니다. 이태계 선생이 책을 보다가 황곤중간 노란 책, 황벽나무로 물을 들인 종이에 쓰여 있는 그 책을 보는 도중에 성현을 만났다. 성현 이제 세계에서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만나고 그러자 만났는데 혼자 텅 비고 밝은 방 안에 혼자 초연히 앉아서 있다가 대성인을 만나서 지금 혼자 텅 비고 넓은 방 안에 혼자 초연히 앉아서 창밖에 피어있는 매화를 보고 봄 소식을 아는구나, 보는구나. 내가 검은 고줄이 끊어졌다고 한탄할 일이 뭐 있겠노? 매화가 피었는데. 이 시. 이 태계 선생이 매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서 매화에 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50수 이상이요. 한 시로. 근데 태계 선생이 결혼을 2번 했어요. 근데 본처가 빨리 죽고 두 번째 그 부인도 이 정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48살에 태계 선생이 48살 때 죽었어요. 48살 때에 운명적으로 만난 기생이 누구냐? 두양이에요. 두양. 네, 기생 두양. 그래서 이제 기생 두양이 태계 선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풍기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양이 있었구나. 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태계 선생을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태계 선생이 너무 이렇게 그 꼿꼿해. 그 인품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다 어쩌다 한번 만났어요. 근데 딱 한 번 만났는데 사랑에 빠져서 기생두양이 푹 빠졌어요. 근데 태계 선생의 형님이 풍기군수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지역에는 형제가 같이 근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물러나는데 가는데 두양이 너무 섭섭해서 뭘 하나 줬느냐? 매화나무 화분 하나 줬어요. 매화나무. 그 화분을 줬는데 그 화분을 심어놨는데 그 화분에서 매화꽃이 피니까 봄 소식을 듣는다. 그 화분. 그 두양이 얼마나 이태계를 좋아했냐면 이태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매화 그 난초를 막 보내고 막 이래요. 난초를 보내니까 그 이태계 이황이 난초로 보내주는 것을 그때 그쪽에 약수를 3통을 보내주는데 약수를 3통을 보내주는데 그 약수를 두양이 그걸 선뜻 마시지를 못하는 거야. 아까워가지고 누가 준 건데 태계 선생님이. 그래서 그 약수 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태계 선생님 잘 되게 해주세요 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한수가 물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을 하기를
태계 선생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태계 선생이 있는 데를 가보니까 이미 태계 선생이 죽어서 장사를 치는 장사를 치는 거기 다녀와서 두 양이 자기 기생인데 내 관직을 없애주세요. 기생인데 면죄를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태계 선생만 생각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기생 두 양이 두 양이 좋아한 매화. 또 이태계가 좋아한 매화. 그 매화꽃입니다. 매화꽃하고 살구꽃하고 어떻게 틀린 줄 아세요? 매화꽃은 여기 보면 꽃받침이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나? 여기. 이거는 앵두꽃. 요것은 자두꽃. 요거는 살구꽃. 살구꽃은 꽃받침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져요. 근데 꽃받침이 이렇게 딱 꽃잎에 딱 붙어 있는 매화꽃이야. 그 차이가 그거예요. 오얏나무 얘기도 한참 오얏나무 얘기를 한번 해줄까요? 오얏나무.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슨 꽃이죠? 이거 오얏나무 꽃입니다. 이거 살구나무 꽃이구나. 살구나무. 저것도 살구나무. 살구나무 꽃인데 오얏나무라고 아세요? 오얏나무 얘기 나왔으니까 해야지. 오얏나무 오얏이 뭐예요? 오얏. 이씨 손 들어보세요. 이씨는 다 오얏이시예요. 네, 자두예요, 자두. 근데 우리나라에 이씨조선의 문양이 뭔지 아세요? 이씨조선의 대표적인 문양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 꽃하면 무궁화죠, 그죠? 이씨조선의 꽃하면 자두꽃이에요. 일본의 꽃하면 뭐? 일본의 꽃이 일본 국보에도 사쿠라란 말이 없어요. 사쿠라 꽃은 아니에요. 벚꽃도 아니고 일본의 문양에 나오는 꽃은 국화예요. 국화. 일본 그 신사 같은 데 가보면 국화 모양 이렇게 다 있어요. 사쿠라 없어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최초의 발행 우표, 우정국 우표에 보면 거기에 매화가 그려져 있어요. 매화가 아니고 오얏꽃, 자두꽃이 그랬어요. 이씨조선. 그래서 이씨조선인데 왜 이씨조선이냐면은 1388년에 고려말 우왕이 갈 때 약 500년 전에 신라의 도선국사가 예언하기를 500년 뒤에는 목자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씨는 어떻게 해요? 나무 목자 밑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그죠? 그래 이제 보니까 고려말의 우왕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가 유행하는 거야. 목자꽃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네. 자꾸 그런 얘기를 어디서? 서울 쪽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 쪽에 보니까 지금의 번동이에요. 지금의 신일고등학교 자리 혹시 알라면 모르겠어요. 서울에 번동인데 거기에 이 오얏나무가 많은 거야. 오얏나무가 많으니까 우왕이 관리를 하나 파견합니다. 관리를 파견하는데 어떤 관리? 오얏나무 자르러 보내는 관리. 싹을 자르. 네. 그래서 오얏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리냐면 있는 오얏나무만 자르는 게 아니고 오얏나무를 심어요. 오얏나무 심이 크잖아요. 그러면 심은 나무를 또 쫙 잘라. 싹을 없애요. 그 키워 싹을 없애요. 그게 뭐냐면은 벌리사. 7벌자에다가 오얏리자에다가 관리사자를 붙여갖고 벌리사예요. 벌리사라는 직책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동네가 되면은 번동이에요. 번동. 벌리. 그래서 서울의 번동이 이름의 유래가 그 오얏나무입니다.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마라. 이하부정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끝을 고쳐 쓰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게 이하부정관이란 말이 오얏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살구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낮이나 밤이나 밤나무. 먹고 보자 살구나무. 방구 낀다 뻥나무.
그 우리나라 노래 타령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살고 보자. 살구란 말이 죽일 사자, 개구자 그런 말도 쓰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살구라 그러냐면은 그 나무는 살구가 여러분 약방의 감초라 그러죠. 약방의 감초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약방의 쌀구씨예요. 쌀구씨. 한약하는데 쌀구씨가 많이 들어가요. 그걸 행인이라 그래요. 행인이라 그러는데 쌀구씨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성분들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거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제가 청년 때는 살구 스크럽, 살구씨 갈아가지고 막 그냥 얼굴에 발라가지고 뭐 모공하고 여기 있었잖아요. 각질 제거 있어요. 그 살구 스크럽 그게 있었는데 그걸로 빛을 본 게 아니고 살구를 갖다가 중국 오나라의 동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예요, 의사. 한의사인데 이 사람은 큰 병이 와서 이렇게 병이 중한 사람 와서 치료해주고 싹을 뭐라면 살구나무로 받았어요. 너는 살구나무 5그루, 너는 가려운데 약간 뭐 되니까 너는 1그루. 그래가지고 밭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숲이 된 거예요. 살구숲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선행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온 살구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요즘에서는 뭐 옛날에는 행림이라 그러면은 행림이라고 의사들을 행림이라고 그랬어요. 실력 있는 의사 그 사람들을 행림이라 그래요. 의사들 사이에서 좀 아는 좀 뭐라는 좀 똑똑한 의사들끼리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한문을 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행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당나라 시인의 그 두목의 시에 나오는 행화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화촌은 기생들이 사는 곳을 행화촌이라고 해요. 행화촌.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음식점 이름을 행화촌이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 근데 그 주인이 아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행화촌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살구나무촌. 동선행림 얘기를 했고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풍부하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살포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님을 허이오리다. 내가 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과거에는 이 진달래꽃 보면 이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진달래꽃은 수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 수술 10개. 수술 10개고 암술이 몇 개? 1개. 암술이 뭐냐면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암술이에요. 여기에 약간 뭐 누가 물을 들여놓은 것 같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물이 들어있을까요? 네? 꽃잎에 물이, 여러분 꽃을 보면 자세히 쳐다보면 아까 그랬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랬죠? 꽃을 자세히 보면 뭔가 보여요. 꽃가루. 꽃가루는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수술에서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밤에 혹시 비행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밤에 비행장? 아니면은 밤에 어두운 밤에 가로등불이 쫙 펴져 있으면 길이 쭉 두 줄로 쫙 나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아마 사진으로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곤충들이 볼 때는 이 무늬가 밤에 활주로에 비행기 활주로에 불이 켜진 처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어디 들어있냐면은 여기는 꽃가루가 있고 수분 안에 씨앗을 맺기 위한 거고 꽃뿌리 밑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뒤에. 그래서 곤충들이 날아갈 때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게 아니고 뭘 보고 가느냐? 요걸 보고 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넥타 가이드. 영어로는 넥타 가이드라고 해요. 넥타. 우리 사과 넥타 옛날에
캔 많이 먹었죠. 넥타 해가지고 무슨 뭐 넥타 복숭아 넥타 해가지고 그 넥타들이에요. 가죽. 또 허니가이드 꿀로 인도하는 가이드라는 걸로 허니가이드. 그래서 곤충들이 날아갈 때는 반드시 저걸 보고 날아가요. 그러기 근데 신기한 것은 모든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꽃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살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이 나오는 대사죠. 꽃들은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자, 벌이 날아갈 때 요거는 좀 뒤쳐진 건데 요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암술이에요. 암술을 딱 들어가서 수술을 거치고 들어가서 꿀을 따러 가요. 그럼 몸에 벌이나 나비의 몸에 꽃가루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그러면 다음 곳에 갈 때는 암술에 묻히는 게 내 걸 묻혀요? 다른 사람 걸 묻혀요? 다른 사람 걸 묻혀요. 뭘 보고 들어가는데? 요걸 보고 들어가는데. 꽃들이 그렇게 자세한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계획대로 살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진달래꽃이 김수월이 참 가슴 아프게 이별의 시에 진달래꽃이 나오지만 나라를 잃은 망국의 슬픔을 가진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총나라 시대 총나라시 망제라는 사람 두라는 망제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망제가 사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냥을 맨날 한 달에 몇 번 며칠씩은 사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냥 가서 잠깐 쉬는데 냇물 앞에서 강가에서 지금의 한탄강이 클한자에다가 여울탄자예요. 우리 한여울 선생님 한탄강 그런 강에 다 쉬고 있는데 저에서 시체가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거네. 야, 빨리 건져 딱 내려오니까 시체가 살아나. 죽었던 시체가 살아났어. 그 살리고 나서 네 이름이 뭐냐니까 벌령입니다. 벌령.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어.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아주 똑똑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하로 키웠어. 키우고 정사를 맡기고 또 벌령은 거기에 감사해서 벌령의 딸을 임금의 후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놀러 다니는 거죠. 믿고 무조건 놀러 다니고 이제 무조건 아니겠죠. 그렇게 과장을 하자면 그렇게 놀러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령이 반란을 일으켰어.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총나라 문제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가슴 아파요. 죽었는데 죽어서 뭐가 됐냐면 새가 됐어요. 두견새가 됐어요. 두견새가 척척 울면서 흘리는 눈물 방울이 붉은 눈물 방울이 뚝뚝뚝 떨어져서 진달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견새 난 저 보진 않았지만 두견새 잎 속이 좀 빨갛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망제의 한석의 꽃이 바로 이 두견새입니다. 진달래꽃. 그러니까 진달래꽃 할 때 나무가 이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꽃들은 이렇게 자세한 계획들이 있구나. 은행나무.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중에 우리나라 나무 중에 가장 높은 나무가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KBS에서 발표할 때 잘못해가지고 60m라고 했는데 지금 한 42m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래도 제일 큰 나무예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여자의 어머니의 저처럼 이렇게 쭉 늘어진 유주라는 게 있어요. 은행나무 오래되면 그렇게 유주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뭘까요 이게? 뭐 벌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은행나무 숫꽃입니다. 은행나무 숫꽃. 은행나무는 숫꽃 암수가 없으면 은행 열매를 못 맺죠, 그죠? 이게 숫꽃입니다. 이게 봄날에 은행나무 밑에 가면은 하얗게 떨어지는데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몰라. 내가 이거 찍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무 올라가가지고 내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은행나무 숲꽃이에요. 꽃은 아프고 은행만 다니고. 네, 그죠? 근데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왜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것도 백과와 은행이라는 중국의 설화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은행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그 백과와 은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과라는 총각, 은행이라는 처녀. 백과는 은행집의 머슴, 은행은 그 주인집의 아가씨, 예쁜 아가씨.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까마귀가 와서 알을 2개를 탁 주고 가는 거예요. 탁 주고 우리 호박씨처럼, 박씨처럼. 그래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둘이 이걸 우리 정표를 삼자. 그래가지고 정표를 삼아가지고 심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는데 주인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딸이 머슴을 좋아하면 되겠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머슴이 나가. 그러니까 나가서 못 입고 이제 중이 됐어, 중이. 그걸 나중에 백과가 알았어. 은행이 알았어, 은행이. 백과를 나가라. 나중에 은행이 알고 나서 은행이 그냥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어요. 백과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백과가 은행에 묻으면서 참 생각하다가 백과도 거기 죽었어. 거기서 난 나무고 은행 나무. 그래서 백과가 은행. 그 슬프죠. 사람들이 다 만드는 얘기는 다 비슷하게 만드는. 근데 용문산 은행나무는 경제적 가치가 1조 6,800억 정도 된대요. 이 나무가. 나무 하나에. 왜 그러냐면은 은행나무를 보는 사람들이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쓰는 돈이 거의 한 평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에 쓰는 돈이 한 10만 원 이상 된대요. 그걸 앞으로 2년 동안 살 정도로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가치, 그 다음에 나오는 수입들 이런 걸 다 합하면 1조 6,884억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마이태자가 신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지팽이를 꼽아놨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용문산 가보셨어요? 네. 가평이 저걸로 돈 벌어요. 네, 그렇죠. 용문산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 주위에 우리도 하나 꼭 알아요. 여기에 뭐 포천에는 뭐 없나요? 포천에는 한탄강이 물에 빠지는 연습을 하면 보부성이 있어요. 보부성. 아 부부석 있어요? 너무 많아. 쪽동백나무 아세요? 지금 우리 몇 시에 마치면 되죠? 30분 가라. 그럼 흙이 너무 많은데. 식사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더 뭐? 하시세요. 저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네. 그러면 갈락갈락하게 하세요. 그냥. 쇠죽나무예요? 아니 떼죽나무하고 같은 과인 쪽동백나무예요. 네, 쪽동백. 이거 구분 되잖아요. 이거 구분할 수 있죠? 되게 많잖아. 네, 쪽동백나무는 잎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쪽을 진 것처럼 생겼다고 쪽동백이고, 왜 쪽동백이냐면은 동백은 씨앗을 구분하면 3개의 알이, 3개나 4개의 알이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열매 쪽동백이면 쪽동백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쪽 한쪽 그런 것도 있고, 머리 우리 여성분들 머리 이렇게 쪽지죠. 쪽머리. 예, 쪽머리를 닮은 잎이에요. 그래서 쪽동백이 요 나무 가지 가지고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층층나무 아세요? 네. 네, 층층나무는 나무계의 폭군입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고 으름덩굴. 으름덩굴 아세요? 네. 으름 따먹어봤어요? 네. 왜 으름이냐면 맛이 굉장히 차가워요. 여름에 시원하죠. 가을에 익으면 안에 씨앗이 까만 씨앗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토종 바나나가 있어요. 처음에 생길 때 바나나처럼 짝딱한 바나나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어요. 열매가 얼음처럼 시원해서 얼음덩굴에서 으름덩굴로 바뀌었어요. 익은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미마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요즘에 그 성희롱, 뭐 여자 뭐 이렇게 비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 말하기 곤란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이 생긴 게 남자 얘기 나오니까 어릴 때는 마치 어린아이의 고추 모양입니다. 고추 모양처럼 약간 회색처럼 생겨서 이게 쭉 크다 보면 익으면은 이게 제법 이렇게 굵어져요. 굵어져서 우리 손가락, 제 손가락 2마디 정도 이렇게 되는 마디 됐다가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벌어져요. 벌어져가지고 앞에 이렇게 쭉 벌어지는데 마치 그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풀 밑에 부인이다. 그래서 임하 부인이라고도 해요. 그런 말이 들어요. 근데 어른들이 익기 전에 먹으면 굉장히 떫어요. 익을 때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달콤한데 꽃을 보면 표시가 딱 나죠. 요거는 숫꽃입니다. 요거는 암꽃입니다. 다르죠? 확 다르죠? 그죠? 되게 별로 잘 안 걸려. 예, 숫꽃은 싹 이 꽃잎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푹 튀어나와 있고 암꽃은 치마처럼 큰 치마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예. 근데 그렇게 펴서 안 열려요. 안 열려. 예, 그렇죠. 예. 저 같은 뭐라고 그러나 네. 같은 나무에서 같이 피는 거야 암수가. 네. 동체. 그걸 일가화라 그래요. 일가화 아니 이가화. 자, 가침박달나무. 가침박달나무 꽃이 참 예쁘죠. 마치 이거 보면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그러는데 가침박달이 왜 가침이냐면 여러분 바느질 할 때 가침한다 그러죠. 대충 열매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침박달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별로 없어요. 예,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봉합습니다. 이게 가침박달. 회화나무. 그쪽에 없는 나무다. 여기는 없는 나무, 이거는 창경궁에 있는 나무를 제가 찍은 겁니다. 창경궁에 있는 나무인데 가침 이 창경궁에 제가 창경궁 해설을 하는데요. 창경궁 해설을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은 제가 할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하는 나무인데 사도세자가 죽을 때의 모습을 봤다는 나무가 그때도 있었다는 이 영조 임금이 착한 임금이었을까요? 나쁜 임금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군이라고 해요. 그죠? 요즘 시대적인 그 흐름이 달라서 영조 임금을 꼭 성군이라고만 보진 않아요. 아주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임금으로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인 게 영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노론과 소론의 정쟁에 말려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사도세자가 멍청하고 그랬을까요? 사도세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등치도 좋고 그랬대요. 요즘 해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서름을 갖고 있는 나무가 이 나무고 이 나무는 해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큰다고 해서 지금 창경궁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 품격이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895회 한번 보세요. 숨터 거기 내가 이 회화나무에 대해서 잘 얘기해놨습니다. 선비수라거든요. 학자수. 영어 이름이 스칼라트래요. 학자수 그대로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썼어요. 남가일몽이라는 사자성어도 이 회화나무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순우분이라는 단가태수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이 회화나무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괴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요. 데려가서 거기 가서 그냥 공주도 주고 그래 사위도 왕의 사위도 되고 태수도 되는 거예요. 태수도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고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딱 해서 죽을 위기에 딱 그냥 꿈이 딱 깬 거예요.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나무 밑에 파보니까 개미가 굴을 파놨는데 자기가 가봤던 그 괴한국의 모습하고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갓 남쪽 나무 가지 아래 한갓 헛된 꿈. 그래서 남가일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나무가 이 괴한국. 병아리꽃 열매 보신 적 있어요? 병아리꽃. 왜 병아리꽃이냐 그러면은 꽃이 필 때 꼭 병아리처럼 돼 있죠. 열매가 꼭 달걀처럼 생겼어요. 꽃이 하얗고 아주 예쁩니다. 꽃잎이 내장이에요. 도피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설탕단풍나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캐나다 국기 말치나무 여기도 없죠.
국수나무. 이건 많죠. 국수나무 흔합니다. 왜 국수나무는 왜 국수나무예요? 국수가 빠진 거 봤어요? 해봤어요. 둘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봤어요? 해봤구나. 국수나무는 우리 일본 나오는데. 보릿고개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나뭇가지도 10개 있는데 꼭 국숟가락이 10개 있는 하얗게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뭇가지가 하얗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에 파보니까 진짜 국수나무예요. 국수 같은 골속이 나와요.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와요. 짜장면. 잘 나오려는 모르긴 오래됐어요, 이 나무가. 안 오래전에. 나오지. 말라서 안 나와요. 한 방울에. 국수. 자, 제가 마술을 하겠습니다. 자, 코기름도 좀 바르고.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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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실제로 커진 건 아니고 이거보다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더 키워볼까요?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잘라졌어요. 잘라지는데 오늘 이 말로 마칠까 합니다. 다른 꽃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잘랐어요. 자르는데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아세요? 임계점. 어느 한계 코끼리 무게에 코끼리 등에다가 물건을 잔뜩 쌌습니다. 쌌는데 어느 정도까지 쌌는데 끝까지 쌌는데 코끼리가 가만히 버텨. 근데 지푸라기 하나를 타봤는데 코끼리가 탁 주저앉아. 그 바로 점이 임계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처럼 우리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얼마나 우리가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않고 임계점에 이르지 않도록 즐겁게 숲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네. 다음 기회를 이용합시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고 어떤 시간이 되면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게 내가 꽃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우리 선생님처럼 꽃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런 유래 같은 거를 하려면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한번 언제 더 좋은 기회 만들어서 한번 내가 만들어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장소가 만들어졌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야생화반만큼은 특별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나중에도 더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여기 우리 마을회관에 준비되어 있고요. 뭐, 식사 끝나고 마무리하는 거.